양자 얽힘과 암흑선 설명을 못 해낸다. 그러면 수학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세상을 절대 지배하는 존재가 이제 수학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 우리 세상을 절대 지배하는 존재는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 이 어미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을 절대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번 동영상에서 그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우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 라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 노우라고 한다면 이제 수천조짜리 실험으로 이제 막 그 뭐 빅뱅 우주론도 만들어내고 뭐 또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은 영원짜리 논리입니다. 그냥 왜 자식 블랙홀 표면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데 그럼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지는 논리, 이건 영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얽힘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자식 블랙홀이 여기에 있고 어미 블랙홀, 그 자식 블랙홀이 뭐 3차원 우리 세계를 입자랑 공간을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 과정, 사건의 지평선 안쪽하고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정확히 여기죠.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얽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양자 얽힘, 이거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노우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제 양자 얽힘, 제가 설명하는 양자 얽힘, 이제 말도 안 되는 예스냐 노우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은 수학을 믿을 거냐 아니면 어미 블랙홀을 믿을 거냐, 둘 중에 어느 걸 믿을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 설명해 내겠다 라는 거죠. 수학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미 블랙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간을 마음대로 이게 뭐 구부렸다가 공간을 끊었다가 공간을 연결했다가 입자도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근데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간을 내 마음대로 구부러뜨리겠습니까? 입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입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이게 여기 컨티뉴어스 세상 요쪽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못 간다. 다시 어미 블랙홀이 없다. 입자가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1번 다중 평행우주론이 탄생합니다. 공간이 1번 공간에서 있으면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카피가 돼가지고 2번 공간으로 2번 공간에서 또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 그 세상이 막 무한계로 막 늘어나는 그 양자의 세계이죠. 또 어미 블랙홀이 있다. 그럼 절대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 이렇게. 뭐 이제 논쟁 발생하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 그건 과학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영원짜리 논리입니다. 영원짜리. 그 수천억 몇 조가 투입된 양자의 세계,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죠. 하고 뭐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영원짜리하고 수천조짜리하고 뭐 몇 조짜리 그 논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원짜리 논리를 제가 제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요약 90분. 왜냐하면 이게 양자 얽힘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어미 블랙홀 우주론 요약 90분짜리 좀 시청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얽힘이라 뭐냐? 4차원 입자 두 개가 5차원 축으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 우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우주 속에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는 거죠. 4차원 입자, 그 전자, 반전자, 이게 4차원 입자입니다. 이 4차원 입자 두 개가 5차원 축으로 연결됐다. 4차원 입자는 누가 만들었냐?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 그게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니까 예스라고 답변을 한 상태에서 어미 블랙홀이 이게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에요. 이거 뭐냐? 그럼 베타는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럼 양자 얽힘 딱 이렇게 보면 이걸 돌립니다. 그럼 이게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그걸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얘를 돌려요. 그럼 얘 돌아가죠 당연히. 왜 선이 있는데. 그럼 이 선이 뭐냐고, 뭐냐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저 다크라인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선이 있는 거예요. 암흑선이. 그럼 암흑선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한다가 아니죠. 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아주 훌륭한 커다란 과학 단어 아닙니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럼 암흑선도 있다는 거죠. 논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암흑선이라는 게 펼쳐져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암흑선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서로 상호작용했던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멀리 떨어진 후에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 두 입자의 거리가 은하만큼 멀어진다 하더라도 한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변화는 빛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빛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빛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건 어미 블랙홀 입자고, 이건 할미 블랙홀 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미 블랙홀은 열심히 가요. 우리 우주 끝에서 끝까지. 어미 블랙홀인데 열심히 가야 되겠죠, 열심히. 근데 이건 할미 블랙홀 자기력선 축이란 말이에요. 할미 블랙홀은 이따만 하지 않습니까? 이따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한 발짝 걸으면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더군다나 축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가려면은 열심히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근데 뭐 축으로 연결됐는데 뭘 여기 돌리면 축이 쫙 순간적으로 가겠죠. 할미 블랙홀 선이니까 빛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뭐 2배, 3배 속도가 아니라 뭐 빛의 뭐 1000배, 10,000배, 100,000배 속도일 수도 있다. 전체 스핀이 0인 파이온이 붕괴하면서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경우 두 입자를 일정한 양자 상태에 두어 두 입자의 스핀이 항상 반대가 되도록 한다. 즉 이제 뭐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거고 이건 인간이 이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자연적이든지 인위적이든지 여하간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막 이렇게 해주고 얘를 딱 떨어뜨리면 선이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 연결이 된다. 얘를 돌리니까 얘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선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다. 라는 거죠. 먼저 임의의 방향을 정해 스핀을 측정하면 이와 수직인 축의 스핀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이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계속 요약 90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겼다. 입자가 이렇게 생겼고 반입자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 스핀을 가지고 도는 거죠. 도는 이유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90분 좀 시청이 좀 필수이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알파축으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G축 결정되고 Y축이 결정이 돼야 X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왜 알파축이니까. 스핀이라는 특징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제안이 되고요. 먼저 또 중첩이 도대체 뭘까? 양자역학이 중첩의 핵심이 양자역학에서 또 중첩이 또 핵심입니다. 이게 중첩. 양자 세계에서 하나의 입자가 그 어느 곳에 그 확률만큼 동시에 존재한다. 확률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은 진짜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동시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확대시키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게 없다. 동시에 존재한다. 얘가 있고 반대편 세상에 또 그 나와 같은 존재가 또 펼쳐진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세상에 또 나의 제3의 존재가 펼쳐진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인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든. 근데 어미 블랙홀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불확실성이나 뭐 파동이나 그런 건 뭐냐? 근데 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게 우리 세상은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빨간색에 펼쳐진데 여기 알파 요만큼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 비었어요. 분명 비었죠. 공 비었는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요만큼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간이다.
제가 이제 새로 만든 해석, 예,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 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 아니냐. 비었는데 간격이 있다고. 그게 알파라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 이만큼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흔들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겠느냐는 게 이쪽으로 못 온다. 예. 이게 없다면 올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있으면은 이게 힘에 결국 힘이죠. 힘. 뭐 힘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엔트로피 증가 법칙, 뭐 등등등. 그럼 또 이쪽도 있다는 겁니다. 이쪽이 파동의 세계라는 거죠. 예, 특히 이중슬릿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고 얘를 이게 어미블랙홀 없는 상태에서 얘를 하면은 이제 이상한 막 그 수학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이게 수학이죠. 이거는 이게 있으면 수학이 아니다. 현실이다. 현실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미블랙홀이 현실이고 명확한 세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죠. 얼마만큼 XYZ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그 확률만큼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맞습니다. 정확히. 어미블랙홀도 정확히 맞다. 왜 동시에 존재하냐. 이게 파동으로 펼쳐지면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그 확률만큼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제 관찰자 효과, 이것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관찰한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양자역학의 핵심 관찰자 효과 아니겠습니까? 관찰자, 고양이 상자 속에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관찰하기 전에는 모른다. 확률이 지배하는 것 뿐이다. 이게 확률, 죽었을 확률, 살았을 확률 절반이면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죽었다. 이렇게 그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이제 고양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핵심은 관찰이라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양자역학적인 관찰이라는 뜻하고 이제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 그 관찰자하고는 많이 다른 건데,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는 이제 고양이 상자를 열어봐야 된다고,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다. 그게 관찰이죠. 근데 그거는 상대적 관찰이죠. 나가 열어볼 거냐, 너가 열어볼 거냐, 상대라는 겁니다. 절대적 관찰자가 있다는 거죠. 그 절대적 관찰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어미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어미블랙홀이 절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여기 다 어미블랙홀이 얘를 끌어당기고 얘를 공간을 만들고, 불확실성의 세계를 만들고, 파동의 세계를 만들고, 다 어미블랙홀이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얘가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어미블랙홀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블랙홀이 절대 관찰자다. 단지 파동으로 펼쳐지느냐, 입자로 있느냐, 우리 세계에 딱 갇혔느냐, 아니면 안 갇히고 자유입자 약간 불확실한 이거 이렇게 있느냐, 그 차이다. 즉 이렇게 이제 어미블랙홀이 절대 지배한다라고, 어미블랙홀이 절대 관찰자다라고 한다면 양자역학 역시 어미블랙홀의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란 입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전자, 이게 반전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었고, 이게 먼저 중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얘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아니 어떻게 전자하고 반전자하고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는 게 딱 지금 이거 겹쳐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겹쳐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자하고 서로 막 이렇게 딱 겹쳐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 파란색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파, 어미블랙홀 자기력선, 얘도 역시 어미블랙홀 자기력선. 어미블랙홀 자기력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성은 이거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으면 중성이고, 아래에서 위로 그으면 반중성이고, 그게 바뀐 거죠. 중성은 중성입니다. 중성이죠. 근데 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또 위치를 바꿔버려요. 위치를 바꾸면 또 다른 입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성, 반중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얘를 이렇게 딱 중첩을 시키면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퍼지면 이 입자 얘가 명확한 거죠. 명확했는데 얘가 이렇게 펴지면 약간 좀 불확실한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자고 이게 반전자고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베타 입자, 베타 중성, 즉 얘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라는 거죠. 이게 전자이고 얘가 똘똘똘똘 말린 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실타래 풀리듯이. 그럼 그게 전기장 아니냐라는 이제 제안입니다. 뭐 아니면은 전기장이라는 게 원래 있다. 전기장이 그럼 왜 있냐? 전기장이 정체가 뭐냐? 그럼 당연히 물으면 안 되죠. 전기장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원인 얘가 딱딱 풀어졌다가 늘어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풀렸다가 똘똘 말렸다가. 그래서 이것이 할미세계거든요. 이게 어미세계의 축 이겁니다.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또 저 뒤에서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입자의 탄생 과정. 그러면은 아니 지금 자기력 선이 입자가 될 수 있느냐? 초전도체는 차원을 감축시킨다 해서 TED라는 동영상에서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자기선이에요. 자기선. 자기선이 입자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방금 제가 주장했던 이 선이 입자가 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라는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공간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선이 똘똘똘똘 말렸다가 풀어졌다가 이게 풀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선이 풀어진 거예요. 이것도 풀어진 거죠. 선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자기선은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중첩을 이렇게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이것 이 축 베타 축 할미 블랙홀 요거 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논리에 맞게 잘 그려야 한다. 그래서 차원은 직각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연결될 거냐? 이 그림이 이게 아니고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즉 알파 차원. 도대체 알파 차원이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 XYG밖에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알파 입자하고 베타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야 됩니다. 얘를 돌리니까 얘가 돌아가는 거죠. 얘는 뭐 스피닝을 계속 돌고 있다. 그럼 얘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서로 연결돼 가지고 얘를 반대로 돌린다. 그럼 얘도 또 반대로 돌아가겠죠. 얘는 뭐냐? 결 어긋남. 외부 영향으로 연결축이 영향을 받으면 N축과 S축이 분리되어 돌돌 말리게 된다. 즉 얘를 중성을 하나 뭔가가 칩니다. 치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자기력선은 중성인데 중성은 N과 S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가정입니다. 얘를 탁 치면 얘가 두두두하다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입자고 이게 반입자고. 그래서 양자얽힘과 암흑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 좀 하자면, 알파 N 입자는 멈춰 있고 얘는 멈춰 있습니다. 정지. 전자는 정지한 거죠. 알파 S 입자는 오미블랙홀 표면으로 빨려 들어간다. 붙지는 않는다. 얘는 이렇게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왜 여기는 정지해 있느냐? 얘는 이제 어미블랙홀이 당깁니다. 당기는데 얘 딱 밑으로 가는데 얘 못 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정지해 있다. 허공에 붕 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우주론이, 어떠한 뭐
논리 혹은 또그 수식, 수학적 수식 뭐 등등 어떠한 것이 과연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우주 뭐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뭐 양자 얽힘 뭐 관심 있는 사람만 있지 뭐 일반인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 뭐 뭐 과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도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붕 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 지구 공간에 붕 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공간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공간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얘는 우선 파란색이 밀죠. 밑으로 내려. 이거 빨간색이 또 당기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또 어미 블랙홀은 S 입자이다 라는 제 주장. 블랙홀은 중성자별이라고 하는데 이 중성자별하고 블랙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S 입자일 것이다 라는 또 가정을 세우고 얘 이제 미는 거죠. 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또 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내려오는 거죠. 여기 공간에 붕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세상의 물질, 반대의 세상의 물질들, 입자들. 그 다음 N은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S는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 N이에요. N. S.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공간을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간을 막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공간을 막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것이 법칙이냐? N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뭐 보통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컵을 하나 딱 깨뜨려 가지고 컵이 촥 펼쳐지는 거죠. 산산조각 납니다. 그 왜 산산조각 난 게 다시 이렇게 안 오느냐는 거죠. 왜 다시 컵으로 되지 않느냐? 또 역시 양자역학적으로 하면 확률 한 수조 번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컵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과연 수조 번 하면은 컵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느냐? 그 한 번의 확률 안 된다. 왜? N은 공간을 확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조 번 해도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관찰자, 절대 관찰자. 절대 관찰자가 허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허미 블랙홀이 절대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성질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S는 뭐냐? 공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성립하는 세상. 여기가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성립하는 세상. 여기 엔트로피 증가 법칙 성립하는 세상. 하여튼 우리 세계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히 뭐 시간이 거꾸로 간다. 뭐 미래에서 과거로 간다. 이제 그런 거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S 입자는 막 공간이 줄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막 줄어들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얘네들도 베타 이것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럼 줄어들고 하면 얘네들끼리 탁 이렇게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극이 같음으로 밀어내거든요, 이게 밀어낸다. 자기들끼리 밀어낼 수밖에 없죠. 튕긴다는 겁니다. 탁 이렇게 튕긴다. 그럼 튕겨서 어디로 갈 거냐? 얘네들은 이제 넓어지려고 하니까 튕기지는 않죠. 무슨 핵융합 반응 그럴 때만 이제 튕기는 거지. 스스로 튕겨지지는 않는데 얘는 자기 스스로 튕겨진다.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탁 튕긴다는 겁니다. 튕겨가지고 할미 블랙홀로 빠진다는 거죠. 할미 블랙홀에서는 얘가 정지해 있다. 지금 요거 베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베타예요. 베타 XYZ 알파 베타 순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알파가 사라졌습니다.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동으로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파동이라는 거죠. 베타 입자는 파동이다. 자유 베타 입자. 얘는 구속 베타 입자죠. 또 구속 베타 입자하고 자유 베타 입자하고 또 전혀 다릅니다.
얘는 여기서는 입자인 거죠. 왜? XYZ, 알파, 베타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얘는 쭉 가가지고 할미 블랙홀로 가는데 할미 블랙홀에서는 멈춰 있다는 거죠. 왜? 할미 블랙홀에서는 입자. 왜? 할미는 베타이고 얘가 베타거든요. 어미는 알파이고 알파. 얘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니까 멈춰 있습니다. 알파가 멈춰 있다. 할미는 베타고 얘가 베타거든요. 멈춰 있다. 할미 세상에 가가지고 얘는 멈춰 있다는 겁니다. 튕겨서 할미 세상으로 가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지해 있다. 어미 블랙홀의 성장.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어서 계속 부쩍 성장을 하고 이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우주 공간이 가속 팽창한다 라고 설명했으며 그럼 왜 어미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느냐는 거죠.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거라는 겁니다. 할미 베타예요. 베타 질량 하나를 얘가 뜯어내는 겁니다. 증발시켜 가지고 얘가 알파로 감쌉니다. 베타 질량을 알파로 감싸요. 그럼 딱 맞거든요. 이게 알파. 여기로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건 알파거든요. 이거 어미 블랙홀은. 그래서 이거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는다. 그럼 또 똑같은 논리로 자식 블랙홀은 어미 블랙홀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 블랙홀은 성장한다. 그 단어가 이제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이건 어미, 할미, 증주할미 다 블랙홀들이고 이건 NS, SN 이게 중성이라고 하면 이건 반중성, N입자, S입자, 뭐 또 알갱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렇게 61개의 기본 입자는 이거 기본 입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 기본 입자의 전 단계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죠. 기본 입자가 있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 기본 입자가 있다 그 기본 입자의 전 단계는 이것일 것이다 라는 거냐. 결국은 뭐 자식 블랙홀이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안 하느냐 예스냐 노냐 그 답변에 따라서 이제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꿈하고 해석하고 해몽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중성미자는 세 가지 형태를 띠며 상호 변환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 중성미자 관련해 가지고 막 노벨상이 많이 수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중성미자와 한 차원 입자 아마 이것이 중성미자 아닐까. 이제 원래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표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라지는 게 맞죠. 왜냐 핵융합이나 뭐 플라즈마나 등등에 의해 가지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우주에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알파 입자 중력하고 양력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중성미자가 된다는 거죠. 그 논리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첩된 상황이고 이 중성미자를 해석하는 논리가 양자 얽힘을 해석하는 논리랑 같아야 하느냐 아니면 양자 얽힘 논리 따로. 양자 얽힘은 A라는 이론으로 해석하고 중성미자는 B라는 이론으로 해석하고 따로냐.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하는 거죠. 모든 것의 이론 과연 중력하고 다른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냐 아니면 같은 거냐. 제 주장은 이제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양자 얽힘 설명하는 그 논리도 제가 앞에서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 이게 행성이 공간에 이거죠. 이게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전자 얽힘이죠. 그럼 광자 컴퓨터라면 논리가 광자 얽힘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려면 일단 정지를 해 있어야 됩니다. 정지를 해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구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된 거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하나 탁 뜯어내요. 뜯어내면은 이거는 파동이 파동. 빛의 속도로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광자, 아까 여기 정지에 있다고, 할미 블랙홀 세상에 정지, 어떤 게 이게 할미 블랙홀 세상에 정지에 있는 겁니다. 즉 광자 컴퓨터란 여기 우리 세상에 그 베타 입자 하나하고 할미 블랙홀이 정지에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광자 컴퓨터다운 광자 컴퓨터 아닐까. 물론 이제 광자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있겠으나, 일단 뭐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는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이게 멈춰있다. 이 멈춰있는 거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냐? 감마. 증주 할미 블랙홀 자기역선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알파 입자 얽힘, 전자 반전자 얽힘, 이건 베타 입자 얽힘, 광자 반광자 얽힘. 광자 반광자 얽힘이 또 무슨 소리냐? 또 할미 블랙홀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되는가? 이게 지금까지 물질 얘기했고 좀 정보 얘기하겠습니다. 정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어디에 있는, 과연 인간을 구성하는 정보가 그 난자, 정자 한 개, 이 DNA 한 개죠. DNA 한 개에 인간을 구성하는 그 정보가 다 들어 있을까? 믿기지가 않는다. 그럼 정보론이죠. 결국 이건 물질, 이건 나예요, 나. 우리 세상 밑에 블랙홀 표면, 할미 블랙홀 바로 표면, 증주 할미 블랙홀 바로 표면에 정보들이 가득 쌓여 있다. 알갱이들이 멈춰 있다는 거죠. 베타 알갱이들이. 이 베타 알갱이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영혼이라든지 이상한 얘기 갑자기 하는데 광자, 혼불이라든지 영혼이라 이런 거 아닐까. 하여튼 핵심은 과연 여기에 다 들어있냐는 거죠. 이게 정보가.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보가 블랙홀의 잔여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설, 새로 생긴 우주에 남아있다는 가설, 말려있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가설, 이거랑 유사하는 거죠. 말려있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 이게 네이처에 나오는, 네이처 그 논문집에, 학술집에 실린 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상한 얘기 아니다. 그래, 스티븐 호킹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또 영국 왕립 귀족 칭호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호킹 노벨상 못 받았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론 물리학자는 노벨상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약간 이게 네이처지에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양자얽힘을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암흑물질 가지고 설명 못한다는 거죠. 암흑에너지 가지고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이게 물질도 물질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다크 라인, 암흑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게 그나마 가장 타당할 듯 합니다. 이 다크 라인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양자얽힘을 설명할 수도 있고, 결국 논리는 다 동일한, 이거 가지고 이제 아주 44페이지 설명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우주론, 그림만 잘 그리면 실험할 필요 없이 수많은 현상을 파악 및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험이 지금 수행됐죠. 그 엄청난 실험과 그 기존에 있는 물리학적 지식을 어미 블랙홀 우주론 딱 하나, 여기에다가 이것만, 이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것만 하나 딱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하나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게 이거죠. 그림만 잘 그리면 수많은 현상을 파악하고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